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아이가 말이 늦으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줘야 하는 환경이 있어요. 바로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말이 느린 아이들은 또래들보다 더 많은 말 연습 기회가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더 소통을 해봐야 조금이라도 말이 빨리 늘 수 있게 되어요. 여러분, 아이가 한 번이라도 더 말을 꺼내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두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도 아이가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지. 근데 한 번이라도 더 말하는 상황. 그게 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한 번에 바로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조금 애달게 하는 거예요. 애가 다르면 그거 달라고 한마디라도 더 하겠죠. 두 번째로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지쌤이 말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라고 해서 알긴 알겠는데요. 나도 모르게 아이가 원하는 걸 금방 해줘 버려요. 아이가 짜증내는 소리를 1초도 못 듣겠어요. 나도 모르게 아이가 짜증을 내면 해주고 있어요. 이런 생각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저 이지쌤이 아이 말 트이는 환경을 만들도록 여러분들의 습관을 바꿔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아이의 요구를 나도 모르게 다 들어주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아이가 울기도 전에 또는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기도 전에 이거 줄까? 하면서 바로 다 해주고 계신가요? 씻는 거, 먹는 거, 안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들께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선생님, 저도 모르게 아이가 원하는 걸 먼저 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안 해주면 금방 울고 짜증을 내니까요. 내 얘긴데 하시는 분 계세요?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보이시는 흔한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하루를 아이랑 보내는데 정신이 없고 그러는 와중에 아이가 떼를 쓰거나 울면 불편하고 그래서 그걸 빨리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아이의 요구를 즉시 충족해주면 아이는 말할 기회를 잃습니다. 그리고 더 급해져요. 더 빨리 자신의 욕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우유를 먹고 싶어서 컵을 들고 와요. 그러면 부모가 말도 하기 전에 우유를 바로 따라줍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똑같이 아이가 컵을 들고 왔을 때 부모님께서 잠깐 멈추고 아이가 어떤 표현을 하는지 기다렸다가 우유 아니면 우 하고 잠깐 힌트를 주는 거죠. 첫 번째 상황에서는 아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원하는 걸 얻었어요. 그것도 바로요. 하지만 두 번째 상황에서는 아이가 약간의 소리라도 내야지 우유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언어 발달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유 이렇게 말을 한번 하시고 바로 우유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한번 말했다 하시고 바로 우유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님이 한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랑 한 턴의 소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지야 우유 말하시고 너는 내가 지금 한 이 말에 어떤 대답이든 해라 라는 눈빛을 아이에게 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말을 따라 하던 아니면 끄덕끄덕 이렇게 하던 아니면 빨리 달라고 짜증내는 소리를 내던지 간에 어쨌든 내가 한 말, 엄마가 한 말에 피드백을 해. 이런 눈빛이요. 엄마가 한 번 말을 하고 아이에게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 그 한 번 말한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말이 느리니까 아이한테 따라하라고 우유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못 따라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쨌든 아이가 어떤 피드백 라도 할 수 있게, 그것도 어렵다면 끄덕끄덕 같은 행동이나 하는 짜증이라도 낼 수 있게, 그러면 엄마가 말을 하고 아이도 한번 반응을 했으니까 이렇게 소통을 한 거거든요. 이거를 일상에서 자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치료실에 다니는 30개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원하는 게 있으면 우는 소리를 내거나 손으로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바로바로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 한 가지를 부탁드렸어요. 아이가 뭘 원할 때 바로 들어주지 마시고 속으로 3초만 세워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조 이런 소리를 이렇게 모델링 들려주세요. 처음부터 이걸 아이가 따라 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울음소리만 더 커졌어요. 아이가 울음소리가 계속 커지니까 부모님은 이게 맞나 불안하시고 또 마음도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니까 아이가 그렇게 우는 소리를 내는 와중에 라는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또 어떤 아이는 블록이나 장난감 같은 걸 가지고 놀다가 이게 안 빠지면 그냥 바로 짜증내고 울어버려요. 그러면 부모님이 가셔서 이걸 바로 빼주시거든요. 이걸 바로 빼주지 마시고요. 잠깐 3초만 기다렸다가 도와줘, 빼 이런 소리를 들려주세요. 처음에는 역시 아이가 울어요. 더 크게 울거나 짜증을 더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빼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 소리를 모방하려고 하거나 따라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 보시는 여러분, 3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잠깐 기다려주기. 속으로 3초를 세면 제일 좋아요. 이거는 아이가 뭔가 반응할 기회, 말할 기회를 주는 시간입니다. 둘째, 약간의 힌트를 주기. 지금 당장 정확한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따라 할 수 있을 법한 간단한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물, 빼, 이거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부분 충족하기. 아이가 원하는 걸 전부 다 주지 마시고 조금씩 나누어서 주세요. 그러면서 더 줄까? 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서 아이랑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점이 있어요. 바로 아이가 울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너무너무 두근두근하고 불안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아이가 보이는 울음이나 짜증도 일련의 소통일 수 있다는 점. 무조건적으로 아이의 울음을 그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아이가 조금 더 발전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이에게 너무 모질게 굴고 있는 건가? 가 아니라 나는 아이가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기다림이 쌓이다 보면 아이의 소통력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와 짜증소리에 나도 모르게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습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내용이 도움되셨을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오늘 하루만큼은 아이에게 기다림과 소통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습관을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 쉽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열심히 응원해 드릴 테니까 댓글로도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에도 언어 발달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